영상을 따라한 이후 엉덩이 통증, 다리 저림 증상이 경감됐다는 이야기들을 종종 들었습니다. 누구는 스트레칭으로 좋아지는데 누구는 왜 아직 증상이 그대로인지 몇 가지 이유가 있을 듯해서 오늘은 이상근 증후군 스트레칭 업그레이드 버전을 준비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증요정 김학조입니다. 지난번 이상근 증후군 스트레칭 영상을 올린 이후에 영상을 따라한 이후 엉덩이 통증, 다리 저림 증상이 경감됐다는 이야기들을 종종 들었습니다. 엉덩이가 아프고 다리가 저린 누군가에게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니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칭이나 여러 치료를 받았음에도 아직 엉치 통증, 다리 저림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누구는 스트레칭으로 좋아지는데 누구는 왜 아직 증상이 그대로인지 몇 가지 이유가 있을 듯해서 오늘은 이상근 증후군 스트레칭 업그레이드 버전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꼽는 결정적인 차이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상근 증후군이 아닌데 이상근 스트레칭을 한다면 다리 저림에 반응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 모두가 집에서 손쉽게 따라해 볼 수 있는 이상근 증후군 자가 테스트 방법 두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내가 진짜 이상근 증후군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죠. 둘째, 이상근의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적절한 자극을 주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이상근의 정확한 위치와 쉽게 찾는 방법을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셋째, 이상근 증후군을 유발하는 일상생활 속 생활 습관을 고치지 못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칭이나 치료로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활 속에서 잘못된 습관을 수정해서 질병이 애초에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몸이 고장나는 습관만 유지하다가 하루 한두 시간 고치는 일을 반복하면서 낫기를 바라는 것은요, 마치 빠르게 떠내려가는 물살에 하루 종일 배를 띄워놓고요, 하루 한두 시간만 바짝 노를 저으면서 언젠가는 상류에 도달하겠다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상근 증후군이라면 반드시 고쳐야 할 습관 몇 가지를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이 부분을 조금 수정해 보신다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엉덩이 통증, 다리 저림을 유발하는 이상근 증후군 치료로도 스트레칭으로도 해결이 안 될 때 이 세 가지를 한번 잘 체크해 보십시오. 엉덩이가 아프고 다리가 저려서 열심히 이상근 스트레칭을 했는데 사실은 이상근 증후군이 아니어서 증상에 호전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이상근 증후군은요, 가짜 디스크라고 불리울 정도로 허리 디스크와 증상이 아주 유사합니다. 의사들도요, 이 둘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정도죠.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디스크와 이상근 증후군은 증상이 아주 유사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의사가 환자를 볼 때 엑스레이, MRI 등의 영상 진단 이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선 정확한 이상근 부위를 눌러보고 또 몇 가지 이학적 테스트를 직접적으로 시켜보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상근 스트레칭 이전에 정확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하는 셈이죠. 이상근 증후군은 오늘 알려드릴 의학적 테스트 두 가지 이외에 숙련된 의사의 직접적 진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오늘 테스트에서 양성이 나왔어도 천장관절 증후군, 디스크 등 다른 질환이 동반되어 있을 확률도 있기 때문에 테스트 양성이 100%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상근 증후군 테스트에서 양성이라면 스트레칭을 통해서 증상이 경감될 가능성은 꽤 높은 편이라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근은 엉덩이를 가로질러 고관절로 가는 근육입니다. 그리고 다리를 외측으로 벌리는 역할을 하죠. 이상근이 과도하게 수축이 되게 되면 이상근 밑을 지나가고 있는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인 좌골신경을 자꾸 간섭을 하고 누르게 되죠. 그래서 엉덩이도 아프고 다리도 저리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상근이 과도하게 수축이 됐는지 문제가 생겼는지 알아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고관절을 양반다리 하듯이 이렇게 꼬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몸통을 앞으로 숙이는데요, 숙일 때 허리를 둥글게 말지 말고요, 허리를 세운 상태로 엉덩이를 뺀다 생각하고 숙여보시는 거예요. 숙였을 때 엉덩이가 꽉 아프면서 다리 쪽으로 좀 찌릿 불편한 느낌이 있다 라고 하면 그쪽 이상근이 좀 수축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찌릿 불편하다 라고 하면
그러면 이상근 테스트 양성이라고 볼 수 있죠. 반대쪽도 한번 해볼까요? 반대쪽도 했더니 찌릿하진 않고 엉덩이가 좀 뻐근하다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엉덩이에 통증이 생기거나 아래쪽으로 찌릿하다면 이상근 양성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요, 저항 테스트예요. 다리를 적당히 어깨 너비 정도로 벌린 상태에서 딱 붙이시면 안 되고요. 벌린 상태에서 그대로 앉으시는 거예요. 의자에 앉으셔서요, 팔은요 안쪽으로 미는 힘을 주시고 다리는, 허벅지는 외측으로 벌리는 힘을 줘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상근의 엉덩이의 근육에 힘이 잔뜩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텐데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저항을 걸어봤더니 엉덩이에 통증이 생기고 다리 쪽으로 좀 찌릿하다 라고 하면 이 역시 이상근 테스트 양성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리는 힘을 줬을 때 엉덩이가 꽤 아파, 그리고 다리가 좀 저려, 그러면 이상근에 고장이 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상근에 정확한 자극을 주지 못해도 반응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엉덩이에는 생각보다 많은 근육들이 존재합니다. 이상근을 정확하게 잡는 것은요, 의료인도 처음에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냥 영상만 보고 스트레칭으로 이상근에 정확한 자극을 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정확하게 이상근의 위치를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자극을 주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또한 이상근과 함께 반드시 중둔근이나 대퇴근막장근 등도 함께 자극해주는 것이 무척 중요하거든요. 이상근은 이렇게 고관절이라고 하는 뼈 끝하고요, 그리고 천골, 보통 엉덩이뼈라고 하죠, 그 사이를 이렇게 가로질러 있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고관절의 뼈 끝은 잘 만져져요. 여기는 딱딱하고요, 여기는 몰랑몰랑 근육이거든요. 가장 동그랗게, 가장 단단하게 옆에 만져보시면 누구나 다 고관절 끝을 만지실 수가 있어요. 고관절하고 엉덩이 사이를 이렇게 가로지르는 근육이다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걸 내가 혹은 다른 사람 거 찾아줄 때는요, 고관절 제일 끝을요 엉덩이랑 수평선을 긋는 거예요. 수평선을 그은 다음에 그 수평선에서 딱 한 손가락 위, 한 손가락 위에 이렇게 만져보면 가로지르는 근육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관절 끝에서 수평, 그리고 그 수평에서 딱 손가락 하나의 너비 정도 위에 이렇게 가로지르는 근육, 그게 이상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에서 침대를 이용하실 수 있는 이상근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침대가 이렇게 있으면요, 아픈 쪽 다리, 엉덩이가 아프고 다리가 저린 쪽 이 다리를요 침대 위에 이렇게 양반다리 하듯이 앉으시는 거예요. 멀쩡한 쪽 다리는요 침대 밑으로 늘어뜨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몸통을 이렇게 옆으로 틀지 마시고요, 정면을 바라보시고요, 이렇게 양반다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미 이 자세만 해도요 고관절 부분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이상근이 탱탱하게 당겨져서 이미 엉덩이가 뻑적지근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나시거든요. 이 상태에서 정면을 보고 앞으로 숙여주시는데, 허리를 숙여준다 라기보다는 엉덩이를 뒤로 빼준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적합할 듯 싶습니다. 엉덩이 뒤로 빼듯이 이렇게 고관절을 접어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접어주실 때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도 밀어주시는 겁니다. 이미 엉덩이가 상당히 뻐근합니다. 천천히 펴주시고요. 다시 한번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도,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을 해주시는데 보통 10에서 20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충분하고요. 아침이나 저녁에 틈틈이 시간을 내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상근 스트레칭은 누워서 하시는 스트레칭입니다. 다리를 세우시는데요, 세운 상태에서 몸통은 그대로 두고 다리만 옆으로 이렇게 눕힐 거예요. 다리를요 양쪽을 똑같이 눕히면요 효과가 좀 적습니다. 만약에 왼쪽이 저리고 불편하신 다리라고 하면 왼쪽 다리를 오른쪽으로 눕히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에 비해서 조금 더 몸통 쪽으로 당겨져 올라오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당겨져 올라온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허벅지 잡으시고요, 이렇게 눌러주시는 겁니다. 쭉 눌러주시면 몸통이 따라가시면 효과가 적으니까요, 몸통은 그대로 등판은 양쪽 다 붙이시고요, 이 상태에서 왼쪽 다리 쭉 당겨주는 거예요. 이때 엉덩이에 뻑적지근하게 당기는 느낌,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정확하게 오셔야 됩니다. 숨 천천히 들이마시고요,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도 셀 때까지 쭉 당겨 주시는 겁니다. 이상근 증후군이 잘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래 앉아있는 사람들과 오래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주 다리를 꼬고 앉는 사람들, 그리고 서 있을 때 한쪽으로 짝다리를 짚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상근은 엉덩이에 붙어서
다리를 외측으로 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다리를 한쪽으로 자꾸 꼬고 앉거나 짝다리를 짚어서 한쪽 엉덩이에 힘을 주고 주로 동작하는 것은 이상근한테 벌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한 힘을 견디다 못하면 이상근이 바짝 긴장하게 되고 이건 결국 엉덩이 통증과 다리 저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남성분들 한쪽 엉덩이에 지갑 넣고 다니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사실 이상근의 가장 안 좋은 습관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치료를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시간은 하루에 한두 시간도 안 되죠. 그런데 나머지 일상의 시간들을 이렇게 문제가 되는 생활 습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면 당연히 치료나 스트레칭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스트레칭이나 치료만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습관들을 변화시켜서 질병을 만들지 않고 혹은 치료가 된 부분을 잘 유지하는 것이죠. 앉아서 다리를 자꾸만 꼬게 되신다면요, 반드시 앉아있는 것 자체가 불편해서 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잠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다시 앉으시면 다리를 꼬는 횟수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부득이하게 서 계셔야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체 근육이 약하면 더더군다나 더 자꾸 짝다리를 짚게 되죠. 그리고 중둔근과 같은 둔부의 근육이 약해도 이런 식으로 자꾸 짝다리를 짚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서 계셔야 한다면 조금 기대서 설 수 있는 구조물들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하체나 엉덩이 근력을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엉치가 아프고 다리가 저린데 엑스레이나 MRI에서는 별다른 이유가 안 보이거나 이만큼 아플 일은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다면 오늘 알려드린 이상근 테스트를 한번 해보십시오. 디스크나 협착과 증상은 아주 유사하지만 엉덩이 근육에 문제가 생긴 이상근 증후군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MRI, CT상에서는 분명히 디스크나 협착 때문이라고 하는데 해당 치료를 아무리 해도 낫지 않는다면 이 역시 오늘 이상근 테스트를 한번 꼭 해보십시오. 영상 진단상에 디스크가 나왔다고 모두 디스크 때문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근 증후군에 우연히 디스크가 겹쳐 있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거든요. 이상근의 스트레칭을 한 이후에 이상근 두께가 감소하고 고관절에 회전각도의 변화가 생겼다는 논문입니다. 이상근의 정확한 스트레칭이 되어준다면 엉덩이 통증과 다리 저림에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증상이 심하다면 스트레칭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적극적인 이상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고 지치는데 도대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신다면 오늘 알려드린 이상근 테스트 그리고 스트레칭을 먼저 시작해 보신다면 증상 경감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통증을 잃어버린 여러분의 일상을 되찾아드리는 통증요정 김학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